두 번째로 시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거 과학에 대해서 조금 책 읽거나 강연 듣기 전까지는 되게 낯선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시공간이라는 거. 시간하고 공간하고 따로 아닌가? 뭐 이런 거였는데, 공간과 시간은 서로 얽혀 있다라고 시작하는 거는 39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과거를 보지 않으면 공간적으로 멀리 볼 수가 없다. 뭔가 되게 멋져 보이는 문장.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천체를 들여다보고 있다면 시간적으로 그 천체의 과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다. 빛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별 사이는 텅 비어 있고 서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게 이제 그 시공간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해주는,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인 거죠. 어떻게 상대성 이론 이야기는 요 다음에 얘기를 할까요? 요 얘기 먼저 하고.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상대성 이론을 결국은 가긴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이 이제 챕터에서 앞에 네. 그 별자리를 두고, 별자리가 옛날부터 해서 지구와 별의 운동에서 이렇게 변할 수 있어. 그리고 다른 곳에서 보면 좀 다를 거야. 네. 그렇게 이제 하는데, 거기서 아까 하지 않고 넘어간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화성에 가서 네. 밤하늘을 보면 지구에서 보는 거 많이 똑같을까? 어떨 것 같으세요? 다르겠죠? 뭐 여기서 예를 든 거는 미국하고 소련 정도, 그러니까 그거는 저거잖아요. 그 북반구 위에서만 반대편이었던 건데 사실 남반구를 가도 다르게 보이고, 근데 만약에 화성 정도까지 간다면 우리가 보던 것 중에 약간 가까운 거는 조금 뭐 각도가 어쨌든 좀 이렇게 이렇게 달라질 것 같아요. 맞아요. 원리상으로 이론상으로 맞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는 못해요. 아, 화성도 가깝구나. 왜냐하면 화성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뭐 한 1.5배 정도 그러면 네, 되는데, 네. 그러면 그 태양과 지구 사이, 여기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에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사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태양계랑 네. 제일 가까운 다른 태양계까지 비슷해서 4년을 가는 거예요. 근데 밤하늘에 보이는 제일 어두운 별이 한 1000광년 정도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이 퉁쳐서 이렇게 4광년대 뭐 500광년이라고 치면 네. 이게 너무 머니까 그러네요. 사실 움직여봤자 조금이라서 실제로 측정하면 다르죠. 그렇게. 그렇지만 눈에 보일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달 같은 거는 네. 보는 위치에 따라서 많이 틀려요. 그 같은 시간대라도 네. 그렇게 되겠죠. 가까우니까.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빛의 속도로 4년 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 센타우루스짜리 알파별이 있는데요. 네. 그 별이 제일 가까운 별이잖아요. 네. 걔는 조금 많이 변하게 해서 가까우니까 위치가.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되고, 그래서 태양계 끝까지 가봤자 별로 그렇다. 네. 그러면 이제 요 얘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한마디 더 하면 센타우루스짜리 알파별로 가서 네. 태양계를, 그러니까 별을 밤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밤에 태양을 볼 수 없어요. 태양은 별인데 버젓이. 그 대신에 제일 가까운 센타우루스짜리 알파별은 센타우루스 자리에서 네. 제일 밝은 별로 봐요. 그러면 센타우루스짜리 알파별에 프록시마 B라고 하는 행성이 있는데 네. 그 행성에 가서 지구처럼 밤하늘을 봐요. 거기서는 센타우루스짜리 알파별의 A, B별과 프록시마라는 거기 태양이 3개거든요. 걔네들은 밤하늘에 다 못 보는 밤이라고 쳐봅시다. 네. 자기네 태양이니까 못 보는 거죠. 그 대신에 태양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4광년 떨어진 별로. 네. 그럼 어디 처박혀 있을까요? 그렇죠. 그 센타루스 자리가 우리 은하 쪽에서 안쪽에 있어요. 우리 은하 중심부 방향 쪽으로. 네. 그럼 은하수 안에도 없겠네요. 맞아요. 은하수 안에 없진 않죠. 은하수는 어떤 태양계가 있으면 이걸 둘러싸고 있는 곳 지역이니까 꼭 중심 방향만은 아니죠. 그래요? 이렇게 뛰죠. 뛰죠. 그러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은하수 상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어디 있냐면 네. 우리 지구에서 보기에 네. 카시오페아 자리. 아. 그 별 5개 있는 끄트머리 쪽에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카시오페아 자리가 5개의 네. 밝은 이등성별 정도로 네. 이루어졌다면 거기는 6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고 오. 굉장히 밝은 1등성 별이 하나 있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카시오페아 자리가 사실은 은하수 자락계 이렇게 있으니까 네. 은하수 자락이 걸쳐 있는 거예요. 걸쳐는 있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가까우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네, 네. 그럼 카시오페아 자리는 우리가 보는 거랑 많이 다르지 않게 보여요.
그렇게 얘기하면 약간 시공간에 이게 네. 조금 더 확장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되게 거죠. 여행 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보는 장난을 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여기서 중요한 게 빛의 속도예요. 빛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틀림없다. 네. 하지만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 하는 말이 여기 생략됐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시간적으로 과거를 보지 않으면 공간적으로 멀리 볼 수 없다. 이 말이 네. 그 빛이라는 게 1초에 30만 킬로미터 달리니까 엄청 빠른 거잖아요. 네. 근데 제일 가까운 태양계까지 가는데 4년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센타우르자리 알파별은 4년 전에 출발한 빛을 받아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간을 그렇게 달려왔으면 시간 지연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까 청광년 떨어진 별이라면 1000년 전에 출발한 빛을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더 과거를 보려면 공간적으로 더 먼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가니까 여기서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것까지 하나 넣으면서 그 천체를 보는 건 다 과거의 모습을 보는 거고 그것도 거리에 따라서 더 먼 과거를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시공간에 대한 개념을 그렇죠. 이 별자리와 이걸 통해서 탁 잡아줘요. 그럼 우리는 진짜 아까 여행 얘기하셨는데 여기 앉아서 네. 이렇게 막 우주 공간을 여행하면서 내가 센타우르자리 알파의 프록시마 B라고 행성에 가서 태양을 바라보면 이렇게 해서 하고 이걸 더 멀리해서 안드로메다 은에서 우리은하를 바라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펼쳐나가면 정말 그냥 시공간을 타고 우주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멋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러다 보니까 시공간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상대성 이론이잖아요. 네. 뭐 그쪽 조금 상대성 이론 쪽 좀 그 읽어봐 주실래요? 아, 네. 그거는 404페이지에 있는 거를 한번 보시면은 같이 읽을게요. 젊은 아인슈타인은 그가 정치에 대해 그랬던 만큼 물리학에서도 절대적 의미의 기준 좌표계를 거부했다. 이리저리 어지럽게 공간을 배회하는 별들로 가득 찬 우주에서 정지해 있는 장소라든가 우주를 관측하기에 더 좋은 좌표계 같은 특권이나 특전은 있을 수가 없었다. 적어도 그 얘기는 말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상대성 이론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였다. 상대론적 상황에 접하게 될 때마다 요술덫에 걸리는 듯하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매우 간단하다. 즉 우주를 보는 데에 있어서 모든 장소가 공평하다는 것이다. 대자연의 법칙은 그 누가 설명하든지 간에 동일해야 한다. 이 규칙이 사실이라면 아무도 빛보다 빠르게 여행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위치가 우주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 곳이라면 이 또한 이상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네, 그 시공간 얘기를 하면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다 특성이 가야 되는데 네. 오늘은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몇 네. 시간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는 사실은 네. 여기서 이제 그 앞에 온 시공간으로 저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나 특수상대성 이론을 얘기하면 이제 그것으로부터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게 많아지긴 하는데 네. 뭐 여기서 그거를 조금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네.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상대성 이론이라는 지금 단어를 썼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약간 설명을 해놨는데 그게 상대성 이론이란 말도 이제 맞는 말인데 네. 아인슈타인이나 이제 물리학자들은 상대성 이론이라는 말보다는 빛의 속도의 절대성 이론이라는 말을 했어요. 상대성 이론에서 뭐가 상대화 됐냐면 시간과 공간의 상대화거든요. 네. 그럼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상대화시키고 그런 거를 받아들여서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를 기술하는 게 상대성 이론인데 네. 그러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를 절대적이라고 가정을 하고 가설을 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뭐 수학에서 공리나 정리나 뭐 이런 거겠죠. 네. 그게 뭐냐면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고 빛의 속도,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그렇다는 것을 그냥 박아놓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빛의 속도의 절대성 이론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 공부하시거나 책 읽으실 때는 그런 개념을 좀 두고 가지고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대체 뭐가 상대적이라는 건지가 그렇죠. 맞아요. 너무 좀 아무튼 약간 되게 헷갈리는 단어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가 상대적일까? 뭐 계속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뭐 얘기하시다가 말았지만 그 일반과 특수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또 달라가지고 그것도 헷갈리고 아무튼 헷갈리는 이론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뭐 특수한 거, 절대적인 거, 상대적인 거, 뭐 네. 일반 이런 식의 어떤 일상적인 그 용어니까 그런 개념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상대성 이론을 보시면 어쩌면 네. 조금 더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상대성 이론은 따로 한번 찾아보시고 시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별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여행을 해서 왔다 이러는 맞아요. 얘기. 그리고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그 다른 또 그 이런 거 설명해 주시는 분이 설명했던 건데 그 밤하늘에 고개만 들면 우주 여행을 한다라는 되게 멋진 이야기를 하셨던 게 되게 생각이 나네요.